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임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Multi-Resolution Knowledge Distillation for Anomaly Detec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Knowledge Distillation을 이용을 해서 Anomaly Detection을 수행하는 이 MKDAD 라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11PR 2021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에서는 전체적인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백그라운드에서는 배경 지식, 그리고 메소드에서는 방법론, 그리고 실험으로 이어지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이 방법론들이 다수 제안되었습니다.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며, 티처로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처는 프리즈된 상태로 학습되지 않은 방향으로 피처를 추출하게 되며, 스튜던트는 티처에서 추출된 이 피처를 타겟으로 해서 리그레션 하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노멀 데이터만을 사용을 하며, 스튜던트는 노멀 데이터에 대해서 티처의 아웃풋을 매칭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스튜던트는 노멀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티처의 피처를 와 유사하게 만들도록 학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퍼런스에서는 어노멀리 데이터에 대해서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피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MKDAD 방법론이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 티처로부터 논리지를 스튜던트로 디스틸레이션 할 때 기존의 방법론은, 이 당시 기존의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아웃풋만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해당 방법론에서는 이 인터미디어 피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미디어 피처를 활용함으로써 이 노멀 데이터의 로우 레벨과 하이 레벨 피처를 모두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방법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어노멀리 디텍션과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비전에서 어노멀리 디텍션은 이 인풋 이미지 내에 이상치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태스크로 크게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로 나뉩니다. 비정상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타임 시리즈나 다른 어노멀리 디텍션과 마찬가지로 이 어노멀리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한 뒤에 그 학습한 분포와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를 판별하는 것이 어노멀리 디텍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의 이 특징을 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한 정상 피처와 다른 피처를 가질 경우 비정상 어노멀리로 판별하게 됩니다. 이 어노멀리 디텍션은 이제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 이미지 레벨은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며, 이미지 전체를 하나의 인스턴스 기준으로 보아서 이 이미지가 노멀인지 어노멀리인지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내에 어노멀리 리전이 있을 경우 이 이미지 하나를 통으로 어노멀리로 판별하게 됩니다. 반면에 픽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 픽셀별로 노멀 어노멀리를 결정짓게 되는데, 그래서 이미지 내에 어떤 특정 영역이 어노멀리인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대표적인 몇 개의 방법론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density based 메소드입니다.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한 뒤에 이 분포를 벗어나는 정도로 어노멀리 스코어로 정의를 해서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하게 됩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이 이미지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피처를 수출하고, 그 피처로부터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정상 데이터의 분포와 이 인풋 데이터 간의 이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정상 데이터만을 복원하도록 학습한 뒤에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비정상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하며, 하지만 비정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복원하지 못하게 되고, 그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를 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반의 어노멀리 디텍션은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아웃풋 차이를 이용을 해서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고 먼저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란 이 2014년 디스틸링 더 놀리지 인원 뉴럴 네트워크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잘 학습된 큰 네트워크의 지식을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작은 네트워크에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티처 모델의 성능은 최대한 유지한 채 모델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스튜던트가 티처의 소프트 라벨에 맞추도록 학습을 합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이렇게 생긴 큰 모델의 지식을 직류를 통해서 작은 모델로 전달해 주는 것이 이 해당 방법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량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어노멀리 디텍션에서는 티처가 갖고 있는 이 노멀 데이터에 대한 논리지를 스튜던트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법론의 개념은 2019년 Uninformed Students라는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사전학습된 티처로 스튜던트를 학습시킨다라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노멀리 디텍션에도 마찬가지로 사전학습된 티처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노멀 이미지에서 추출한 피처를 스튜던트가 최대한 유사하게 피처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던트는 노멀 이미지에 대한 피처만을 학습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처 같은 경우에는 이 레슨의 50과 같은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티처 네트워크는 학습되지 않도록 이렇게 프리즈된 상태로 사용하게 되며 그래서 티처의 역할은 노멀 이미지에 대한 컴프레hen시브한 피처를 추출을 하고 스튜던트가 이거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스튜던트는 이렇게 티처에서 만들어준 이 아웃풋을 유사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학습이 되게 되며 티처 노멀 이미지에 대해서 티처와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이 추출한 피처의 차이를 이용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이 스튜던트는 티처로부터 노멀 피처만 학습되었기 때문에 노멀 데이터에 대해서는 피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노멀리 데이터에 대해서는 스튜던트는 티처로부터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티처와 스튜던트의 추출한 피처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차이가 작다라는 것은 스튜던트가 티처와 유사한 피처를 추출했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노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은 스튜던트가 티처와 다른 피처를 추출했다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어노멀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단계에서 이렇게 어노멀리 리전에 대해서는 피처를 추출했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노멀 리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를 이용을 해서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해당 방법론의 핵심은 노멀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깝게 어노멀리에서는 그 차이를 최대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Related Works로 Uninformed Students라는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이 Knowledge Distillation 기반으로 한 Anomaly Detection을 처음 제안한 논문입니다. Anomaly Detection을 이 Feature Regression Problem으로서 간접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스튜던트가 티처가 추출한 이 노멀 피처를 레그레션 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해당 방법론의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두 번의 롤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티처와 스튜던트 모델 페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때 해당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인터미디어 피처만가 아닌 마지막 아웃풋, 그러니까 마지막 블록의 아웃풋을 사용을 해서 그 롤리지를 디스틸레이션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리트레인 네트워크로부터 티처로 디스틸레이션을 한번 한 뒤에 그 다음에 이 티처에서 스튜던트로 디스틸레이션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지 단위가 아닌 패치로 단위로 이 디스틸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처와 여러 개의 스턴트로 구성된 뒤에 이 티처와 스턴트 간의 아웃풋 차이를 이용해서 어노멀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로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KDAD 이 방법론의 논문에서는 이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반 어노멀리 디텍션을 처음 제안한 언인폼드 스턴츠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치 단위로 수행하는 것은 이 크롭된 패치의 크기와 사이즈의 크기에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의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높은 학습 코스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레이어의 피처만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라스트 아웃풋만을 사용하는 것은 이 티처 네트워크의 모든 지식을 학습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방법론으로는 패치 단위가 아닌 이미지 단위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라스트 레이어의 피처뿐만이 아니라 인터미디어 피라미드 피처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처를 보고 가고자 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티처를 소스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그라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티처는 스튜던트가 학습할 수 있도록 노멀 데이터에 대한 타겟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기존에서는 이 라스트 레이어의 아웃풋만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해당 방법론에서는 이렇게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인터미디어 피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미디어 피처를 사용을 함으로써 티처의 로우 레벨과 하이 레벨 피처를 모두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방법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이 티처로부터 나온 이 아웃풋과 유사한 아웃풋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티처와 마찬가지로 인터미디어 피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튜던트의 각 레이어에서 추출된 아웃풋을 티처의 각 레이어에서 추출된 아웃풋으로 이제 리그레션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렇게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각 이제 레이어 레벨마다 각각 다르게 피처가 나오고 이를 리그레션 하고 있습니다.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이 클로너, 그러니까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티처와 유사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처랑 동일하게가 아닌 동일한 그 VGG 구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레이어를 뺨으로써 조금 더 가볍게 만든 것이 이 클로너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은 어떻게 되냐? 학습은 어노멀리스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어노멀리 데이터가 없는 노멀 데이터만을 사용하고 있고, 티처는 프리트레이닝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학습되지 않은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처는 노멀 데이터에 대해서 타겟 아웃풋을 수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던트의 아웃풋과 티처의 아웃풋이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게 되고 아웃풋들 간의 이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미디어 블록마다 아웃풋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인터미디어 피처끼리 픽셀 와이즈로 먼저 이 디스턴스 혹은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어그리게이션을 위해 에버리지를 해주게 되고, 이를 모두 더해서 최종 로스로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물음표가 생기게 되는데, 티처랑 스튜던트 간의 이 차이를 어떻게 계산하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텀은 총 2개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수식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 MSE 로스 혹은 L2 디스턴스라고 보이는 이 디스턴스 매트릭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두 번째는 이 시밀러리티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어블레이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개의 로스 텀을 둘 다 사용하는 이유는 어블레이션에서 이 두 개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 가장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티처와 스튜던트 아웃풋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 인퍼런스에서는 이 테스트 샘플이 어노멀리인 경우에는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이 추출한 피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이 로스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 로스가 일정한 스트레스 홀딩을 넘었을 경우에는 어노멀리, 아닐 경우에는 노멀로 해서 이미지 레벨, 그러니까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특이한데, 인풋 데이터의 로스에 그라디언츠를 이용을 해서 어트리뷰션 맵을 구하게 됩니다.
이를 로컬라이제이션 맵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가우시안 필터와 노멀라이즈를 한 뒤에 원본 사이즈로 인터폴레이션 해서 이를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로스로부터 얻어진 이 그라디언츠를 계산을 하고 얘를 인터폴레이션해서 해주게 되며 이렇게 어노멀리 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노멀 리전에 대해서는 이 0에 가깝게 되게 됩니다.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노멀리 디텍션과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원 클래스 노벨티 디텍션.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MVTech add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고, 원 클래스 노벨티 디텍션에서는 MNIST, 패션 MNIST, 시파1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AURC와 이제 픽셀 AURC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노멀리 디텍션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처 모델로는 이 프리트레인된 VDG16을 사용하고 있고, 해당 논문에서는 이 텍스처와 오브젝트의 대부분 카테고리에 대해서 기존의 방법론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소타 모델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논문이 나온 2021년 혹은 22년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소타를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픽셀 AURC에서도 역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 클래스 노벨티 디텍션에서도 역시 MNIST와 패션 MNIST에서 소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시파에서도 소타를 보여주면과 동시에 기존 소타보다 13%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제한한 방법론의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 맵이 전체 어노멀리 리전에 대해서 잘 반응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반응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블레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3개의 요소에 대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피처 레벨, 그리고 디스틸레이션, 그리고 로스 펑션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한 어블레이션을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제일 위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피처 레벨 하나를 쓴 경우, 2개를 쓴 경우, 4개를 쓴 경우에 따른 성능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성능 차이가 보여주고 있는데 4개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방법론인 이 인터미디어 피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론, 좋은 컨트리뷰션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틸레이션 이펙트를 이제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방법론이 이제 논리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디스틸레이션 이펙트도 같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원래 논리 디스틸레이션 필더의 모티베이션대로 이 스몰러 클로너, 그러니까 스튜던트를 티처보다 조금 더 작은 것을 사용한 경우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디스틸레이션 이펙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이퀄렛은 티처랑 스튜던트가 동일한 캐퍼시티를 사용한 경우, 스몰러 렛은 티처랑 스튜던트 간의 캐퍼시티 차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스튜던트가 좀 더 작은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성능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스틸레이션 이펙트 역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스 펑션에 대한 이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디렉셔널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밀러리티 로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디렉셔널 로스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성능이 크게 하락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미묘한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 MSE 손실이 눈에 띄게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 디렉셔널 로스는 이에 비해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두 가지 손실의 조합인 제한된 L토탈이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디렉셔널 로스만 사용한 경우, MSE 로스만 사용한 경우, 둘 다 사용한 경우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위에 MVTech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MSE 로스만 사용한 경우에 다소 조금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원 클래스 노벨티 디텍션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로스텀을 모두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